우리가 EX를 선택을 하고 EX 사업은 선택을 할 수 있죠. 내가 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통해서 어떤 기회를 내가 가져갈 것인가. 하나는 트레이딩이고 하나는 마케팅을 통한 기회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선택이죠. 강요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팀 멤버를 늘리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전달을 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가는데 등산을 갈 때 어떻게 하고 가겠어요? 등산화를 신고 등산복을 입고 그 다음에 내가 갈 곳에 대한 것을 어디까지 갔다가 어디서 돌아오고 어느 지점에서 점심을 먹고 막걸리라도 한 잔 먹을 거면 어떻게 하고, 또 등산을 했을 때 목이 마르면 물도 챙기든지 뭐 이런 준비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즈니스 또한 여러분들이 와 내 마음이 부항부항 이제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마음만 가지고 가서 야 코인이 이러는 순간 코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게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마이스토리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마이스토리 하면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요. 강의를 해서 나와서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돼요. 처음에 딱 나오면 우리 팀이니까 지금 저를 다 봐주시고 계시는데 다른 팀 강의에 딱 올라서면 사실은 제가 누군지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각자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그냥 본인 하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중을 싹 저한테로 시선을 끌어와야 집중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때 시작하는 게 바이스토리죠. 그럼 저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제가 25세 결혼해서 27에 혼자가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27에 혼자가 돼서 하는 순간 다 쳐다봐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제 전략이에요. 사실은 27에 혼자가 돼서 그러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있던 표정들이 사랑하는 표정으로 바뀌고 응원의 표정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궁상을 떠기 시작을 하면 듣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짧은 스토리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관심을 끄는 그 스토리로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만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고 있습니다로 딱 마무리를 하시는 이 마이스토리를 미리 연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장착이 되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들은 앞에서 스피치를 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누구누구 나와서 오늘 스피치 하세요. 그러면 청중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 르는 사람들은 대학교 다니는 스토리만 하면 돼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어, 중학교 갔어, 고등학교 갔어, 대학교 왔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초등학교로 왔는데 초등학교 때 옆집 친구랑 했던 얘기로 가. 옆집 친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걔가 어땠던 얘기가 나. 그럼 그 옆집에 있던 철이 얘기도 해야 되고 돌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골자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마이스토리 또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쭉 적어놓고 키워드가 연결되는 것 중에 이 EX 사업과 우리가 전달하는 게 EX 사업과 EX 사업이 뭐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났지를 잃지 않고 내 스토리가 거기에 잘 일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3분 미만으로 짧게. 그게 장착이 된 상태에서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긴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매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긴장이 되고 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도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누르면 25에 결혼해서 이게 안 하고 싶어. 그래도 올라오면 25에 결혼해서 근데 27에 혼자 됐어요. 그럼 다 그때부터 날 사랑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냈어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 말에 집중을 해주는 게 그 나이에 혼자가 돼서 어떻게 살았을지를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해.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건 저 사람을 신뢰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마이스토리가 정말 중요해요. 내 스토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스토리 꼭 만들어서 한쪽에 장착해 놓는다. 그 다음에 연관 검색어라고 해놓은 이 말이 여러분들이 EX를 하려면 EX에 관련된 거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갖고 계셔야 돼요. 화폐가 바뀌어. 어떻게? 그리고 이 코인을 거래하는 곳이 거래소야. 그러면 거래소는 어떻게? 해외 거래소, 국내 거래소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판매를 하는 것과 구독은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신규가 오셨었냐면 초대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구독으로 이해하고 오신 게 아니라 투자로 알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구독을 설명하고 구독은 공부를 하고 배워서 실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이거는 조금 저한테는 어렵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이 나왔을 때 나는 또 어떻게 이분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연습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 여기에 대한 EX에 대한 어떤 소스도 없는데 흥분이 돼서 나가서 초대를 했을 때 구독으로 여기에서 기술을 배우는 걸로 초대를 한 게 아니라 그분한테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온 거죠. 전달이 잘못됐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 놓으면 돈을 버는 회사로 인지를 하고 오시는 거죠. 이런 오류가 발생이 돼요. 이 EX 사업의 아주 가장 강점이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자기 실력을 늘려서 자기 스스로의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독을 일으키면 돈이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구독에만 포커스를 맞출까 매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중간에 자꾸 건너뛰시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한 분 한 분 구독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함께하는 팀 멤버가 늘어간다 하더라도 유지가 안 돼요. 팀도 예를 들면 내 팀이 10명이야. 그러면 10명이 좋은 성과를 내는 팀이 훨씬 파워풀해요. 나는 지금 10명의 매출을 일으켜냈는데 그 중에 트레이딩하는 사람의 숫자도 없고 제대로 비즈니스가 연결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매출은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마음고생만 커지지 그걸로 행복한 비즈니스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EX를 정말 제대로 전달하셔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도 부황부황 거품 없이. 그래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이곳에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배워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게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주고 그런 멤버들이 와서 어느 정도의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게끔 여러분들이 채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연관 검색어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툭 누르면 나올 정도가 되는 그 기술을 어디서 습득해야 되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 설명을 많이 들으시면 사업 설명을 많이 듣다 보면 들으면서 스토리 안에서 녹아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걸로 그 힘으로 바뀌거든요.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서 요즘에 사람들 만나면 다 사연이 너무 많죠. 그리고 만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얘기를 듣지 않고 본인의 얘기들을 시작하시는데 훈련되지 않은 본인의 스토리로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줘야 될지 모르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듣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2시간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만 듣다 오면 찾아내지 못해. 그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말을 끊어내셔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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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근데 그래서 요즘 사는 건 괜찮아? 이게 자꾸 그 사람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내는 질문을 제가 자꾸 그 스토리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네 말은 안 듣고 내 말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말을 잘 이끌어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스토리를 끊어내실 때 질문을 툭툭 잘 던져주셔야 돼요. 어디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이 오게끔. 이 질문의 답이에요. 이 질문에. 그래서 질문을 계속 툭툭 중간에 던져주면 그분이 잘못된 방향을 가다가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은 생각 없이 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에 따라서 방향도 잘 들어요. 방향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옵니다. 왔을 때 특히 제가 여기 스토리 창고 활용하라고 하는 이 얘기가 저의 모든 사업 설명과 모든 대화의 기술은 사실은 스토리 활용을 합니다. 가장 부드럽고 가장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내 무기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인정하고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죠. 내 상황과 생각을 해요. 돌아서서도 생각을 해요. 그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면 나도 가능성도 찾아보고 그런 질문을 던져주고 오는 미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되고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우리는 EX를 하니까 돈을 버는 곳이에요.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 마케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를 우리가 사업 설명 중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트레이딩 레퍼럴만 머릿속에 키워드를 넣고 가는 순간 폭망합니다. 폭망.
만나는 사람마다 니즈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밑에 저는 EX를 통해서 요즘에 트레이딩과 레퍼럴을 떠나서 제가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장에 대한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저희 아들을 여기 데리고 같이 다니는 이유는 이 성장이에요. 이 생각의 성장, 상상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고 싶어서 저는 여기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X를 통해서 여기에서 돈 번 분들이 F2, F3 이런 분들이 돈을 벌면서 나는 어떤 삶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경청을 해주셔야 돼요. 아우 저 돈 자랑이 아니라 돈을 버니까 어떻게 바뀌고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어. 어제 제가 만난 분이 그렇죠. 기재사장님. 돈이 충분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도 경로당에 가서 어른들이 모여 앉아서 화투를 치고 있어. 점 10원짜리 화투를 치고 있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까?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까? 뭔가를 배우고 뭔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 저는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과 소통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딘가에서 우리 영미 사장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침에 노트북 메고 안성에서 여기를 오는 게 아우 새벽부터 서울까지 뭐 들을 것도 없는데 노트북을 메고 나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나이에 노트북을 메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배울 게 있어서 다니는데 얼마나 신바람이 나냐는 거예요. 나이 들었을 때 내 스스로 뭔가 할 일이 있고 배울 게 있고 그곳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친구들 이곳에 오면 어때요? 다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잖아. 딴 데 가서 사장님 이런 얘기 해봐요. 근데 여기에 오면 생각이 통하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희망을 얘기하는 곳에서 친구를 만들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멋져요. 트레이딩해서 오늘 버는 10만원, 20만원의 가치보다 이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와서 함께 하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착하고 우리 여행 많이 다니죠. EX 사업을 하게 되면 1년에 4번 그 이상 또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니까 그 이상의 여행도 다니고 또 우리 팀끼리 너무 좋아서 우리가 또 여행을 짜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좋은 친구들과 이런 EX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이후의 많은 삶에 대한 소통도 여러분들이 그들한테 제시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은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으로의 초대 여러분들이 자 초대 이러면 본사 초대 너무 어렵죠. 본사 초대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초대는 본사 초대만이 초대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도 강사들 강의를 다 들으라고 말씀을 드린 게 강사들의 성향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아주 럭셔리하고 뭔가 있는 분이야. 근데 좀 그것과 맞지 않는 성향의 강사가 강의하는 앉히면 그분은 굉장히 이질감을 느껴. 싫어. 이렇게 어울리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그분의 성향과 맞는 사람을 파악해서 그 강의에 초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 본사로 초대가 어려워. 그러면 외부에서 이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의논하다 보면 밥을 먹으면서 식사 자리에서 편안하게 다가가야 될 분인지 커피만 가볍게 마셔야 되는 문제에 대한 구분도 나오겠죠. 그런 것들도 스폰서와 잘 상의를 하셔서 잘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가지고 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원 요청을 할 때도 저와 박기찬 대표가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 박기찬 대표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김주미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김영미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기꺼이 요청해서 스폰서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잘 살펴보고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도 있다. 그렇게 활용하셔도 된다. 이 부분은 팀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멋지게 발휘가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젊은 친구 후원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우영 대표님을 모시고 외부 후원을 도움을 청해서 나갔었거든요. 굉장히 미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결과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초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사, 컨퍼런스 큰 무대를 보여주면 좋은 분들도 있고 그런 큰 무대 자체가 또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큰 컨퍼런스 자리로 초대를 해도 좋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와중에 제가 저희 팀 그 홍보를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 저희 팀에 박성준 교수님이 합류해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박성준 교수님, 동국대 교수님이에요. 아주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분인데 저희 팀에 들어와 계신데
화요일 날 저녁 시간에 본사에서 컨퍼런스, 미니 컨퍼런스처럼 미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문가의 어떤 그 미팅으로 초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미팅에 대한 공지를 했을 때 그쪽으로 초대를 한다면 굉장히 괜찮겠죠. 그게 이제 화요일 날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단은 저희 팀끼리 활용해 보고 이제 괜찮아지면 전체 EX 팀에서도 같이 활용하게 될지 그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할 때는 강사에 대한 성향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어렵게 초대하신 분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그 초대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귀하게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초대를 했을 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외부 후원을 간다거나 미팅을 초대했을 때 저는 초대하신 분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요. 강사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초대한 분이 반응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하셔야 돼요. 스폰서한테 연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전화를 걸고 아니면 휴대폰을 보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초대한 사람이 앞에 있는 강사의 미팅을 들으면서 어느 부분에 반응하고 어느 부분에서 그 사람이 눈빛이 바뀌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서 다시 그 부분을 체크한 부분과 이후에 그래서 나는 EX를 선택한 거잖아. 나도 그랬어. 라는 공감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초대하기 전에도 있었던 슬라이드를 똑같이 반복해서 넣은 거예요. 초대하기 전에도 내가 파악할 때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서 그분을 오게 해서 어느 지점에 그분이 관심이 있어서 왔는지 몰라. 하지만 초대한 자리에서 그분의 반응을 보고 여러분이 이거를 잘 파악해 내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 똑같은 슬라이드를 여러분들한테 넣은 거고 그 분이 반응하고 있는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클로징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다짐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외로웠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해서 EX를 선택했어.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꼭 넣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의리라고도 얘기하지만 첫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첫사랑의 규정을 바꿨어요. 이 일을 비즈니스를 하면서 첫사랑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만났던 남자 그게 첫사랑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 만났을 때 처음으로 소통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첫 만남을 저는 첫사랑이라고 표현을 제가 합니다. 그 첫사랑을 지키는 거 그게 제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명주 사장님 어땠어요? 그죠? 네. 천안에서 만났을 때 네. 첫날부터 남다르셨거든요. 예, 첫날부터 제가 그랬냐면 우리 명주 사장님 정말 대단하게 이뤄가시겠네. 근데 시작을 하시고 막 열정이 넘치셔서 막 예산도 오세요. 어디도 오세요. 이분의 열정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갔어요. 근데 잘 연결이 안 되고 클로징이 안 되니까 엄청 실망하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서 다짐하고 있는 거는 그날 첫날 명주 사장님이 보였던 그 열망과 갈망 이분은 다른 어떤 거에도 반응하지 않았어. 그럼에 몸이 굉장히 아픔에도 너무나 긍정적인 분이셨어.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서 지금까지는 몸이 아파서 포기했던 다시 시작하는 그 열정을 EX에서 시작한다면 나는 명주 사장님의 그 꿈을 이뤄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제 첫사랑이에요. 명주 사장님하고는. 그리고 명주 사장님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 관심을 가지고 사장님과 소통하는 이유는 그 첫사랑을 유지해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그 첫날의 그 반응 그리고 다짐, 약속을 지켜주는 일 그게 이 팀으로 하는 일에서는 전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거짓말하고 대충 얼렁뚱땅 하는 사업 말고 진짜 멋지게 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가 EX 아닌가요? 네. 그러면 그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징은 스폰서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시고 온 분에 대해서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마무리하고 돌아섰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제가 좀 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죠. 함께 할게. 동행해 줄게.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두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때는 역지사지. 나는 어땠지?
내가 초대받자마자 좋았었어. 아니지. 그때 나도 이런 마음으로 두려웠었지. 그러면 내가 안내한 이 친구도 두려웠겠네. 그럼 내 마음이 어디서 움직였었지? 아, 함께 해준다고 했구나 이 친구가. 아, 동행한다고 했구나. 그래, 내가 그거를 의지로 내가 시작을 했지.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X 사업이 제가 2년이 됐고 박기찬 대표가 F2가 됐고 F2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났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양선주가 시작할 때 양선주는 EX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걸 이뤄갈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어제 강의에서 얘기하대요. 선주야, 네가 이뤄내는 순간 너는 EX에서 2030 세대의 리더가 될 거야. 그 친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먼저 한 분들이 안다면 그 로드맵을 여러분들이 계속 디딤돌처럼 놔줘야 돼요. 포기하지 마. 뭘 포기하지 마. 그 다음엔 다음 단계는 여기고 그 다음 단계는 여기고 그 다음 단계는 여기인데 그 로드맵을 넣어주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 로드맵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 한 발짝 폴짝 뛰어서 와봐. 나는 항상 지켜보고 있고 동행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러지 않았어요? 홀로서기 막 일어서면 나 우리 딸 낳아서 등 뒤에다 홀로서기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쓰는 날. 그 일어서는 게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서. 근데 이 비즈니스가 그래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면서 그 사람들의 확신과 그 사람들의 어떤 기둥이 세워지는 걸 볼 때마다 대견하고 대신은 못해줘. 대신 해주고 싶어. 대신은 못해줘.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는 걸 지켜보면서 너무나 감격이 오거든요. 그 로드맵. 여러분들이 잘 걸어와야 돼. 그래서 먼저 하시는 분들이 나 대충 수요일날 팀미팅 가기 싫어서 안 갔어. 그러고 파트너한테 나는 수요일날 가기 싫어서 안 갔는데 어떻게 안내를 해줄 거야.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태도는 내가 다음에 오는 사람을 책임지기 위한 행동과 태도다. 무섭죠. 그래서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돌다리를 놔줄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온 사람을 내가 책임질 때 어떤 로드맵을. 이거 또 책임이란 말을 쓰니까 무섭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을 어떤 돌다리로 놔줄 거냐. 내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있어야 하는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저는 매출이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상담을 하면 그분의 미래가 사실 보여요. 아, 이분 요거만 이겨내면 분명히 여기 오는데 근데 요거가 여기에서 한 번은 넘어질 것 같다. 여기에서 한 번은 넘어질 것 같은데 그때 이분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팀 문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 제 숙제예요. 우리 EX BTS 팀이 좋은 이유는 매출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리더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나랑 박기찬 대표는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런 모든 것을 에너지를 쏟았다 하더라도 저는 어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동생한테 너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해. 근데 대표님 저 그냥 하던 일 할래요. 그게 저도 그쪽에서 꽤나 인정받고 있는데 대표님 그냥 항상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할래요. 이렇게 와서 거절을 받은 거죠. 거절을 받았다고 해서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이 관계 유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 요즘에 전윤정 아이오 잘하잖아요. 리크루팅 제가 여기까지 데려오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네, 1년 넘게. 우리 김주미 아이오 같은 경우도 뭐 얘기했는데 당장 왔겠어요? 시간이 걸렸죠. 30년 걸렸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뭘 하든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거는 적극적으로 안 했지만 EX까지 그 안에 저는 항상 저 사람하고는 한 번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가장 그 감동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누군가가 저에게 멘토링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님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를 감사하게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지금은 다른 팀이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분이 나중에 혹여라도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대표님하고는 한번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라는 말씀들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저는 허벌라이프, 인셀덤 이런 곳에서 있던 분들이 제가 그래도 자신있게 우리 은지 사장님 우리 인셀덤 계셨지만 인셀덤 점장님들 요번에 애부 회원을 나가거나 할 때 제가 자신있게 제 이름을 걸고 나가는 이유는
부끄럽게 인생을 넘어서 행동하지 않았었던 과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 유지는 항상 잘 해놓으시고 그 관계 유지 안에 지금 현재의 모습 또한 잘 치사하지 않게 하자. 치사하지 않은 선택을 하자. 저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그렇게 해놓으시면 지금 당장 눈앞에 여러분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오진 않지만 언젠가는 큰 선물처럼 다가오는 게 사람의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마무리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거를 인스타에서 봤나 어디에서 봤는데 참 멋진 글이더라고요. 거절을 당했을 때 당신이 성공을 향해 나아갈수록 많은 친구들을 잃을 겁니다.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야지 더 관계 정리가 돼요. 그게 람보르기니 좌석은 2개고 버스 좌석은 30개인 이유죠.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일과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목적지를 의심하고 당신의 운전 실력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당신이 목표를 정하고 제대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주변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냉정한 정리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곁에 남아야 할 사람은 당신의 속도를 이해하는 사람, 당신의 방향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성장에 대한 열의를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을 잃었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진짜 동행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 같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남는 한 명이 떠난 30명보다 강합니다. 당신의 옆자리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EX를 시작할 때 사진을 박기찬 대표님이 F2가 되고 제가 어제 사진을 쭉 봤는데 많이 떠났어요. 떠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같이 있었으면 이렇게 성장을 같이 해왔을 건데 하지만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몫이고 떠났어요. 그런데 제 옆에 박기찬이라는 거대한 바위처럼 거대한 산처럼 남아있는 이 한 분이 떠난 30명보다 저에게는 강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떠나고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꺾이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비전을 꺾는 게 문제지 여러분들의 주변이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꿈은 꺾이지 않는다. 저는 F3, F4를 멋지게 달려갈 거고요. 제 F4 안에는 제가 성장시키고 싶은 리더의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그 명단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